정말 그 시민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백마리 말보다 한 번 해드리는 게 그래서 메밀면에 반드시 식초를 뿌려라.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얼마 보십시오. 맛은 어떤가요? 척엽상어가 저는 그런 맛인지 몰랐어요. 정말 쫄깃쫄깃해서 이걸 뜰차, 밀차 뭐라 그래? 밀차. 오. 광어 1kg이 한 2달러 정도. 네, 그럼 얼마입니까? 29.77달러입니다. 아, 달러로 29.77달러. 장을 많이 봤는데 내가.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궁금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8월 9박 10일간의 평양 방문 스토리 우리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양의 모습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평양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시장에서 우리처럼 이 바코드로 상품 찍고 결제하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번 평양 방북길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방문 기간에 참관 일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뭐 묘향산도 좋았고, 여기저기 이제 인상적인 곳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디가 이렇게 인상 깊으셨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그 소위 그 어린애들의 그 각종 문예 네네. 아주 뭐 저 이 발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글씨까지 해서 정말 그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공연하는 것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그 강력하게 인상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 북한의 예술 그것을 이제 보았고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봤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참관이었습니다.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바로 그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바로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이죠. 네. 이제 이곳이 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방과 후 뭐 예체능 그리고 수학까지 소조가 있으니까 네. 방과 후 클럽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딱 들어가면은 뭐 벌써 이 음악 연주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쫙 나고요. 대단한데요? 여기 와서 저렇게 훈련을 받는 정도면 아주 그 이 분야에 관한 하는 엘리트로서 선발된 정예의 그 소년 소녀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자, 이곳에서요. 이게 원래 이제 1989년도에 지어졌는데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예술, 음악, 무용, 미술 뭐 각종 분야들이 있었고요. 좀 특별한 데가 여기예요. 저 뭐 바늘실인가요? 네, 수예. 아, 그림인 줄 알았어요. 네, 수를 참 잘 놓더라고요. 아니 뭐 딱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학생들로 보이는데 대단한데요?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수혜 배우는 거 좋아해요? 3년 정도 하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3년 정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면 수인데. 아, 진짜? 양면? 와, 대단하다. 이거 뒤에 한번 봐도 될까요? 이게 양면 수혜인데 이 양면 수혜는 앞과 뒤가 오리 없이 똑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저거 좀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양면 수혜가 정말 한번 보세요. 원래 술을 놓으면은 뒤에 매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와. 저렇게 잘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훨씬 어려운 거죠, 이게. 예,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마무리도 없지만 한 번에 완성하나 봅니다. 이렇게 앞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기법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이게 좀 전문가들이 보통 저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저렇게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와. 여기 또 재주 있는 애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저 꼬마. 저 붓이 정말 커 보이죠? 몇 살 때부터 배웠나요? 2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세상에. 뭐 일반적인 학생 소년 궁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영재들을 좀 그렇죠. 특별히 더 그야말로 교육시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영재 교육이라고 봐야죠. 특히 네.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야말로 가장 그 집중적으로 이게 교육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잖아요. 이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딱 보세요. 수영장이네요. 네, 수영 소조. 예, 소조가 우와. 이제 작은 조. 우와. 네, 수영 다이빙 선수들 키우는 겁니다. 다이빙. 네. 우와. 아우, 어린 학생들이 겁도 없더라고요. 그냥 푹 뛰어들어요. 저걸 뭐라 그럽니까? 물에 뛰어들기 한성판입니다. 물에 뛰어들기.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다이빙이 되는 거죠. 예, 예. 몇 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저 높이가? 네, 저 높이가 N 꼭대기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저기요? 7m, 어. 요거 5m, 3m, 요 물면으로는 1m. 평양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그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different than what we have in Europe. It's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and interesting. Yes, yes, very interesting. 5 days. 5 days. Yes. I will leave tomorrow. Do you like? Yeah, it's really beautiful here. Yeah, I love the people. 여기는 또 다른 곳입니다. 평양 교원대학.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북한의 명문 교육대학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기 수업인가요? 그러니까 그 교육대학 학생들이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인공지능을 놓고서 실제 교육 실습을 해보는 거죠. 아. 저도 실습해봤어요. 일일 선생님이 되신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몇 살인가요? 9살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모두 5점 우등생이 되자요. 대답을 잘하네요. 네. 이제 5점, 그러니까 수미양가의 수 맞는 우등생이 되자고 이제 제가 정답을 한 건데요. 그 이제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화도 중시하고 있고 이게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느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느낀 건 그거예요. 아, 북한의 어떤 교육 수준도 학생들의 어떤 자발성이라든가 독창성을 굉장히 유발을 시키는 교육의 어떤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특히 VR이라든가 가상 체험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유인하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교과서들도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있었고요.
뭐 과학기술 보셨습니다마는 어떤 증강현실이나 각종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수단들이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교수법으로 강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물건이 몇 개나 되는지 영어로 듣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Read after m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냐? What are these? All together. That's good. Songs about our market. I could find it better. Harvard Kingdom here who spared nothing for our children, and then who got. 영어 발음이 상당히 유창한데요. 네. 북한에서도 이 영어 교육에 힘을 쓰고 있나 봐요, 또? 네, 그 2013년부터 원래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던 영어 과목을 공식적으로 이 초등학교, 소학교 3학년부터 배우도록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도 영어라는 것은 뭐 러시아 말이나 중국 말보다 반드시 익혀야 될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북한이 결국은 세계와의 어떤 그 같은 이 공개, 결합, 접촉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북한 곳곳에서 저렇게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구호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영어 교육이 저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기 영재 과학 교육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이 로봇에는 사람의 힘을 대신하는 전동기, 눈을 대신하는 시간부, 내수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검은색만 수감하면서 검은색 곡선 자리길을 따라갑니다. 아, 똘똘합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 강국 교육 인재 정책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에 이제 방북단에게 좀 약간 휴식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묘향산을 다녀왔어요. 아, 묘향산이요? 네, 평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달려가면은 묘향산이 있었는데 이 묘향, 기묘하고 향기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묘향산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평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자, 이거 묘향산 그 계곡길입니다. 예, 청천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 묘향산은 이렇게 좀 상당히 깊이 있고 웅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면은 나오는 곳이 바로 국제 친선 전람관입니다. 이 선물관이 1관이고 저게 반대편에 보시는 선물관이 2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받은 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좀 색다른 것은 저도 이전에 가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선물관이 새롭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 저 안에 무슨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 안타깝게도 저 안에는 촬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잠깐 좀 화면을 좀 빌려왔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곳들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대통령별로 해가지고 받은 선물은 반드시 내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념관에 내놓지만은 저렇게 무슨 뭐 3대에 걸쳐가지고 또 1948년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은 거의 세계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리모델링을 상당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까지 전시가 돼 있었는데 궁금하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관이 14개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정치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간 곳이 바로 계곡 중턱이었습니다. 네, 저 곳이요. 이게 비로봉 아래쪽, 그래서 하비로 계곡이라고 했는데요. 묘향산 도시 구경입니다. 우리가 계곡에 저렇게 불판 놓고서 구워 먹는 문화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아직까지 북한에선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감자, 감자. 이거 다 뭐랑 한 거예요? 감자하고 뭐 섞은 거예요?
감자, 순감자로만 한 겁니다. 순감자로만? 저 감자전 진짜 맛있었어요. 그 요리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향산 호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그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진짜 맛있는 거 이겁니다. 이건 뭐죠? 그 묘향산에서 채취한 자연산 곰취인데 향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배가 고파지네요. 네. 교수님도 저거 발 담가보셨어요? 아, 물론 담갔죠. 얼마나 그날 우리 갔을 때 더웠어요. 맞아요. 근데 발을 담근 순간 그 더위는 좀 잊을 정도였고요. 산에 가면 꼭 있는 곳, 사찰. 북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주체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고유 문화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냐고 했는데 결론은 오히려 더 그 전통이나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근데 묘향산 보현사 가서도 보니까 뭐 거의 300년 된 그 단청이 그대로 그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보현사는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군에 맞서서 싸운 곳이다. 그래서 이 호국 불교의 상징으로서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화재에 대한 설명 외에 이런 설명들이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현지 지도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묘향산의 원래 그 보현사의 원래 그 문화재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북한은 북한이죠. 네. 뭐 당연히 절이니까 스님이 계시겠죠. 손님 안에 계시는데 전부 다 교수님이 그냥 계시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불교도 종교잖아요. 네. 근데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로서 대표적인 국가고 네. 그래서 사찰을 볼 때 스님이 아무리 나오시더라도 어떤 불교의 신앙이 지금 북한에서 어떤 신자들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전통 문화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그래도 스님, 북한 스님 말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봐야죠. 네. 예, 저 살고 네. 계십니까? 네. 주무시는 곳이. 예. 우리 저 밑에 우배가 집에 있습니다. 우리 우배 스님들은 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예. 출퇴근하시는 거군요. 네. 예. 아직 그 가정을 유지하는 스님들도 있고, 네. 물론 가정을 잃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은 불심을 갖는다. 불심을. 이게 기본이니까. 그 스님들이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아랫마을에서 출퇴근을 하는 스님들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현사의 유점사 종을 치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저희가 묘향산을 떠나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첨단 교육 현장부터 또 우리나라 명산인 묘향산까지 그리고 보현사. 아, 정말 평양 구경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평양과 뭐 평안 또 그 묘향산 일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요. 조금 더 많은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이번 9박 10일 동안의 방북 기간 동안에 좀 느끼신 점을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더 저 눈에 보였던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많은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좀 돈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봤고 그래서 네. 주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이제는 뭐 인민공화국을 잘 살겠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에 좀 뭔가 좀 욕심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 경제를 중시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또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나 국제 관계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지금 묘향산 계곡에 빨리 다음 휴가 때 발 담그는 그날이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상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